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마다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또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 나올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현재 방법으로는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자,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 총리께서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자, 아직도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자,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자,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택가격 상승 시 추가적으로 그 대책을 내놓은 정부.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자, 종부세 강화 등 이번 정부 들어서요. 자, 17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17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가격이 잡혔다 그러면 일단 뭐 17번까지는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저 주택 가격이 쉽게 잡힐 것이냐, 자, 그것도 사실 의문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생제를 자주 처방을 받게 되면 자, 내성이라는 게 생기죠. 지금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은 저금리 속에서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기존의 파락군 지역이 좀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중계동, 그래서 3대 학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치동 뭐 원래 비쌉니다. 강남권이고요. 특히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배제가 된, 그리고 이제 교육적 적인 측면, 그러니까 파락군이죠. 양천구 목동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상승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육제도 개편, 그리고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서 철도 노선이든 도로망이든 또는 일자리 등으로 자,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개발 계획 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 자, 정부의 대책이 나오더라도 뭔가 희석시킬 수 있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만한 자, 요인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에서 요번에도 지금 한번 정책적으로 남양주시라든가 고양시,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 분명히 이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 자, 삼척 정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몰랐을까요? 자, 그렇지만은, 자, 주택 가격이 어느 지역이 또 핫해지고, 또 어느 일부 지역이 핫해지게 되면 이게 또 주변으로 또 확산되고 또 이제 심리적인 부분, 자, 이 가격이라는 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적인 부분을 또 자극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책과 대책과,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가격을 상승 방향으로 갈 만한 자,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는 현 정부, 참 지금 아리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국감정원 발표 결과를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 둘째 주, 자, 9.13 대책 이후에 0.17%나 올라서 최고치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주 연속 자, 오름세로 있고, 자, 전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노란 불빛, 자, 노란 색깔이죠. 그래서 진하면 진할수록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서울만 보더라도 굉장히 올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최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자, 국토교통부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유세 강화, 그리고 이제 추가 대출 규제, 공시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그리고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
자, 확대하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거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 특히 이제 마영성이나 그 강남 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관계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항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하고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년에 좀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는 특히 자, 미성년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30대 미만의 그 뭐 자녀 소득이 없거나 세대 분리가 안 된 자, 그런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세제적인 측면 때문에 자, 자녀 명의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녀의 자,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현명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주택 다주택자 압박. 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도에 그 공시가격 산정 방향과 함께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담긴 자,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현행 68.1%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최대 80% 이상 자, 제시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제 포괄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보유세가 굉장히 뭐 20년, 21년, 22년까지는 굉장히 점차적으로 이제 그 가중이 될 텐데 요것도 하나의 뭔가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고 특히 고가주택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그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다주택자라면 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조정도 분명히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 지경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 지역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파른 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지역 선별 추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요. 그 분양 예정 물량이 1000가구 이상 등 자, 뭔가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2차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재해 지역이었던 그 주택 수요가 몰렸던 그러니까 1차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이제 그 좀 배제가 됐던 양천구라든가 동작구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등이 자, 주택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대상 지역으로 지금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역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동작구라든가 양천구,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자,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피하다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자, 그날부터 해가지고요. 예, 굉장히 문의도 많아졌고 그로 인한 자, 뭔가 그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자, 경기도 과천, 동작구, 양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번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 만약에 추가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그 내용들, 그러니까 추가 규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또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재건축, 자,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장에 그 재건축 시장에 그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공급에 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그 주택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끔 다주택자들 물건들 좀 풀어줄 수 있게끔 뭐 중과세라든가 이제 세율이라는 걸 조금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주택 수도 좀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구축보다는 신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자, 재건축을 조금 더 40년으로 강화를 한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신축 수요가 좀 부족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물건이 자, 괜찮고 지역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년에서 40년
잠깐 단기적으로 그 심리적인 시그널은 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 뭐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그랬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감면. 자,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세율 강화.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최근에도 이제 법인 대출 굉장히 조금 그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세율도 좀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청약 수요가 몰려서 시장 과열 현상 지역. 그래서 이제 과천시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도 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청약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고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그 과열 현상이 있다 보니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자,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그 거주 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청약으로 주택을 받는, 자, 받고자 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주 의무 기간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 위장 전입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과천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거주하진 않는데, 자, 친인척이라든가 친구, 뭐, 이렇게 친척,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실제로 거주는 하진 않지만 주소만 옮겨놓고 나중에 이제 과천시에서 청약을 통해서 예, 받게 되면 일단은 자, 그 시세 차익, 그러니까 뭔가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과천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 청약을 받고자 하는 선량한 분들께서 자, 뭔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 규제 내용이 좀 지금 과천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도 요번에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그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천과 양천구, 동작구가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뭔가 뜨거운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리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자,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총 17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예, 규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가격이 안 잡혀요, 도대체. 자, 시장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는 좀 강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규제가 오히려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에 공급이 많은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원하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에 자, 공급이 좀 풍부하고 이 주택이 거래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세제적인 부분, 자, 정책적인 부분,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시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적 규제가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이 주택 시장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 현실화로 인해서 자, 보유세 그래서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도 필요해 보이는 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규제가 17번이나 나왔지만 자, 뭔가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나서 상승 뭔가 규제가 나오고 나서 또 심리적인 위축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규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보시고요.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각각의 그 가정마다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도 뭐 3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뭐 5억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택도 다주택자가 있고 또 무주택자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놓여 있는 자, 2주택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포지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요번
그 규제 내용을 토대로 좀 현명하게 조금 앞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금일 그 앞으로 나올 만한 추가 대책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이제 시장의 내성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자, 뭔가 대책이 강력해 보여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슬기롭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당장 폭락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의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이 규제 내용은 분명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요. 자, 현명하고 냉철하게, 냉소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자, 내가 주택 마련을 하고 또는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처분 계획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약으로 뭔가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과천에 뭔가 진입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는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